피아노 교수법 중급 강의 3 리듬과 그루브의 기술. 오늘 화면에 보이는 이 7가지가 우리가 이번 시간에 풀어갈 리듬 강의의 흐름이에요. 리듬이라고 하면 박자를 맞춘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데 사실 피아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박자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몸과 소리가 어떻게 같이 움직이느냐예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리듬이 왜 딱딱하게 들리는지부터 시작해서 팔과 몸이 어떻게 움직일 때 리듬이 부드러워지는지, 그리고 시간이 숨쉬듯 움직이는 루바토의 감각까지 다뤄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몸으로 리듬을 느끼는 간단한 연습을 해보고 오른손보다 더 중요한 왼손의 흐름, 마지막으로 음악을 살아있게 만드는 그루브까지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서 보게 될 겁니다. 요약하면 이 7가지가 모두 따로 떨어진 기술이 아니라 피아노가 흐르는 느낌을 만드는 과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강의는 리듬을 무서워하는 마음 대신 이렇게 느끼면 되는구나 라는 감각을 열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이 흐름을 염두에 두고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자연스럽게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리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선생님, 리듬이 왜 이렇게 딱딱하게 들려요? 그럴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리듬을 맞추려고만 해서 그래. 리듬은 맞추는 게 아니라 흐르는 거야. 우리가 걸을 때 발을 왼발 오른발 이렇게 정확히 맞추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몸이 앞으로 나가고 발이 자연스럽게 따라가죠. 음악도 똑같아요. 박자를 칼같이 잘 맞추는데도 듣기에는 불편한 연주가 있고 조금 느긋해 보이는데도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연주가 있어요. 차이는 정확도가 아니라 흐름에 대한 감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3강의 첫 시작은 지금 이 소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음 박을 향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느끼는 연습입니다. 여기서부터 피아노가 훨씬 덜 힘들어지고 연주가 운동이 아니라 움직이는 음악이 되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 볼 건 왜 리듬이 그렇게 딱딱해지는지예요. 대부분의 경우 답은 간단해요. 손가락만 바쁘고 팔과 몸은 거의 멈춰있기 때문이에요. 손가락만 움직이면 소리는 항상 점처럼 찍히는 느낌이 되기 쉬워요. 거기에 팔의 방향이 조금 실리고 손목에 아주 작은 탄력이 들어가면 음과 음 사이에 파동이 생겨요. 같은 리듬을 쳐도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학생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연습시켜요. 한마디를 칠 때 손가락만 위아래로 움직이지 말고 팔이 프레이즈의 방향을 따라가게 해보라고요. 마치 팔이 이쪽으로 가자 하고 길을 내주면 손가락은 그 길 위에서 리듬을 놓는 느낌이 돼요. 이걸 느끼는 순간 딱딱하던 리듬이 훨씬 부드럽게 흘러가는 리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루바토예요. 중급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면서도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죠. 루바토를 해도 될까요? 얼마나 해야 해요? 이런 질문 많이 하죠. 루바토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시간을 늘리고 줄인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매 순간이 계산이 되고 몸이 얼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루바토는 시간으로 숨쉬는 거야. 감정이 올라오면 문장을 말할 때도 자연히 조금 늘어나죠. 중요한 말을 할 땐 살짝 멈췄다가 더 또렷하게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말은 조금 빨리 넘어가기도 해요. 건반에서도 똑같아요. 어떤 음역에서는 살짝 기다렸다가 그 다음 음역에서 자연스럽게 풀어주면 그게 루바토예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지도할 수 있어요. 오른손이 멜로디를 노래할 때 왼손이 리듬을 너무 꽉 붙잡지 말고 살짝 기다려주는 역할을 해보라고요. 왼손이 기준을 주되 오른손이 말을 하면 잠깐 들어주는 느낌. 이걸 몸으로 체험하는 순간 루바토는 더 이상 위험한 장식이 아니라 연주의 숨결이 됩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서 리듬을 몸으로 배우는 연습을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리듬은 악보를 보고 머리로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이 먼저 리듬을 느낀 다음에 그게 건반으로 옮겨가는 게 순서예요. 수업에서 저는 자주 피아노에서 잠깐 떨어지게 합니다. 일어나서 그냥 걸어보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지금 걷는 이 발걸음이 내 왼손이라고 생각해봐. 큰 박은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작은 박은 그 사이의 가벼운 움직임으로 느끼게 해요. 또 음악이 세게 날아가는 부분에서는 몸의 무게중심이 살짝 앞으로 갔다가 조용해지는 부분에서는 다시 가운데로 돌아오게 연습합니다.
이 간단한 움직임만 해도 학생들의 박자 감각과 리듬감이 확 달라져요.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피아노 앞에 다시 앉았을 때 손만 움직이는 연주는 스스로도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5번째 이야기는 왼손이에요. 중급 학생들 대부분이 멜로디, 그러니까 오른손에만 집중하죠. 그런데 실제로 음악의 맥은 왼손에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왼손은 단순히 코드나 반주를 채우는 손이 아니에요. 곡의 걸음걸이, 분위기의 바탕, 장면이 전환되는 지점을 다 왼손이 먼저 알려줘요. 왼손이 조금 더 앞으로 걸어가면 음악이 나아가는 느낌이 생기고, 왼손이 잠깐 머뭇거리면 곧 무언가 바뀔 것 같은 긴장감이 생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오른손을 잠깐 빼고 왼손만 쳐보게 하는 연습을 꼭 시켜요. 왼손만 쳐도 이 곡이 이렇게 걷고 있구나. 여기서 한번 숨을 고르네. 이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학생은 리듬을 평면이 아니라 입체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6번째는 피아노를 조금 다르게 보는 연습이에요. 우리는 피아노를 멜로디 악기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피아노는 건반을 눌러 소리를 내는 타건 악기이기도 하죠. 즉, 타악기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의식하면 리듬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하나를 소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터치의 순간까지 같이 느껴보는 거예요. 건반이 손가락 아래에서 살짝 튕기는 느낌, 그 짧은 순간에 리듬의 에너지가 실려 있어요. 빠른 패시지에서 손가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금방 힘들어지고 소리가 뭉개져요. 팔의 파동, 손목의 작은 반동을 사용해서 한 덩어리씩 리듬을 넘기듯이 치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때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손가락 힘은 덜 쓰는데 오히려 더 또렷하게 들려요. 이게 바로 피아노를 리듬 악기로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마지막 7번째는 그루브예요. 그루브는 이론으로 설명하면 끝이 없지만 실제 연주에서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리듬이 만들어내는 기분이에요. 왼손의 규칙적인 움직임이 마치 심장박동처럼 계속 이어지고 그 위에서 오른손이 이야기하듯 움직이면 어느 순간 연주가 걷는다 또는 춤춘다는 느낌이 들어요. 바로 그 상태가 그루브예요. 그루브가 생기면 한 곡 전체가 하나의 트랙처럼 느껴져요. 중간에 약간의 어긋남, 조금 늦게 들어가는 조금 앞서가는 리듬들이 오히려 생동감을 만들어줍니다. 학생들이 이걸 느끼면 같은 곡인데 내가 치니까 이제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이 나오죠. 오늘 3강의 목표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리듬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피아노도 이렇게 몸으로, 흐름으로, 기분으로 칠 수 있구나를 한번 몸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것. 그 지점까지 오면 피아노가 갑자기 훨씬 더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